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상공인 단체들이 광양 아울렛에 이마트 노브랜드점 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광양 상공인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의 광양 아울렛 입점, 개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상공인회는 소상공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점포가 개설되면 범시민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성심병원 사태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지자체와 수사당국에 책임 추궁과 적폐청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성심병원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와 보건소의 관리 부실로 성심병원의 불법 휴업 사태가 벌어졌다며 법적 조치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이사장 일가의 법인 재산 불법 운용과 리베이트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수사당국은 서구의료재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고형 연료를 가공하는 자원순환센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업체의 적자가 누적돼 재가동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00톤가량의 쓰레기가 반입됐던 순천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 측이 쓰레기 하역 작업을 갑자기 막은 건 지난 1일 오후였습니다. 쓰레기 가열 처리 장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야적장이 포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연료비가 이미 2억 원 이상 연체돼 가스 공급이 끊긴 겁니다. 연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가동을 못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쌓을 데가 없어서. 자원순환센터의 비상사태는 사실상 예견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고형화 처리 시설이 예상대로 작동되지 않아 잦은 고장과 비효율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반입 쓰레기 전량을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또 고질적인 경영난과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 책임이 운영업체에 있다고 보고 가동 재개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경영 안정화 가능성은 고사하고 당장 가동이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폭염 속 쓰레기 대란의 해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가동이 중단된 자원센터, 최근 공장에서 나온 침출수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더라도 지자체와 업체의 입장 차이 때문에 주민들의 소갈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주안면의 한 마을. 청정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때 아닌 침출수 유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류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출수와 흐르는 물의 탁도가 형편없게 달라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옮겨져야 할 침출수가 마을로 방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을 때 1차 폐수나 침출수는 1차 정제 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업체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용 기준 이내에서 방류가 이루어졌고 아직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시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이에 맞춰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방류가 없을 것이란 순천시와 허가된 방류였다는 업체의 입장 사이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관련 업무에 민선 7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농 육성 등 타 부서와의 연관 사업 추진은 물론 청정 자연 환경 등을 담은 인구 유인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과 청년 인구를 겨냥한 귀향 고흥 천우 달성 등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고흥군의 지난달 말 현재 인구는 66,198명으로 전달에 비해 자연감소 56명과 이동인구 30명 등 모두 86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일요일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K리그1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 승리를 통해 리그 강등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코너에서 올려찬 공이 울산 공격수의 머리를 맞고 골망을 뒤흔듭니다. 전반 10분 만에 터진 울산의 선제골. 선취점을 내준 전남은 후반 4분 완델손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역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 종료 5분 전 전남은 울산의 추가골을 허용했고 경기는 2대1 전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울산을 발판 삼아 10위로 올라서려 했던 전남으로서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내 슈팅과 프리킥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친 전남이었지만 조직적인 완성도가 떨어진 게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점 장면에서 전남 드래곤즈의 문제점은 다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감독이 추구하는 수비 전술에 대한 선수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전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감독이 선수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패한 전남의 이번 시즌 현재 순위는 최하위인 12위. 각각 10위, 11위인 대구, 인천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하위권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의 승강제에 따라 꼴찌인 12위 팀은 2부 리그로 자동 강등되고 11위를 하더라도 2부 리그 2위 팀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강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위권을 유지해야 강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상철 감독이 후반기 전략으로 내놓은 선수비 후 역습과 최전방 공격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즌 초반 목표했던 상위 스플릿 6위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앞으로 남은 올해 시즌 17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가 1부 리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혁신단 청년 아이디어 발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시민참여혁신단을 청년 아이디어 발굴단과 정책 디자인단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항만 운영과 혁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여수 지역 축제에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의 관람객이 4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4일 막을 내린 검은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에도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특색 있는 부대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한전 측 실무자가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공대 설립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정된 2022년에 개교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늦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는 지난달 말 한전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송 의원이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하려면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하는데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설립 지원도 규모 축소도 안 된다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민들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과 관련된 것이고 한전은 표면적으로는 2022년 개교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고 대학 설립에 통상 80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개교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전공대 부지에 대해서도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개교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조건과 향후 확장성 내지는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부지에 이제 초점을 줄 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요. 광주 전남 지자체의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한전은 이달 안에 공청회를 실시해 중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월쯤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한전공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부 연안 해역이 28도를 넘는 수온이 지속돼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고수온 경보 발령 해역은 보성에서 고흥, 장흥의 등량만 해역 내측과 해남 화산에서 영광 안마도 서해 남부 내만으로 어제 오후 2시 기준 이들 해역의 수온은 최고 29.9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바다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양식 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된다며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차광막 설치와 액화산소 공급 지원 등 양식장별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열대야가 19일째 이어지는 등 폭염이 장기화함에 따라 3개 부서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폭염 대책본부로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내륙과 제주도 지방이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는 하지만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만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일부와 강원도 화천 등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오늘 언제든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부산 역시 27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안동 34도, 부산 32도,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